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벨로스터를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리뷰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국산 펀카가 사실 없잖아요. 벨로스터가 항상 국산 펀카를 좀 표방을 하면서 처음부터 출시를 해서 젊은 층들을 많이 공략을 해왔단 말이죠. 자, 그 모델에 지금 이제 2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나왔지 2세대 모델. 2세대 모델이 나오는 이 과정 중에 사실 현대가 N 디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스포츠성의 자동차들을 만드는 스포츠카들을 만드는 그런 유명 인사들을 회사에 많이 영입을 하고 요런 찰나에 지금 나온 차량이란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뭐 역사에 대해서 벨로스터가 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짧지만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2007년도에 서울 모토쇼, 우리나라 모토쇼에서 컨셉카로 사실 나오긴 나왔었어. 벨로스터. 사실은 벨로스터의 전작이라고 하면은 투스카니가 전작이야 사실은. 근데 어쨌든 벨로스터라는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국내에서 출시를 했었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나 좀 체격이 좀 차가 크고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해외나 유럽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스타일, 하데치 이제 이런 스타일의 차들이 워낙 유행을 하고 강세를 띄웠던 부분인데 벨로스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내 눈에는 괜찮아 보이긴 했었어. 나 같은 경우도 약간 유럽 감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또 왜 그래? 뭐만 하면 너 왜 웃어? 같이. 뭐만 하면 잘 갖다 붙인다 진짜. 어쨌든 나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오 우리나라도 저런 게 나오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이 과연 얼마나 잘 나왔을까? 나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미국에서는 이 벨로스터가 약간 스포츠카로 좀 분류가 돼. 미국 자체에서는. 현지에서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제일 많이 파는 차도 있어. 그 머스탱 카마로 챌린지 머슬카 삼형제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링 카인데 그 이후에 잘 팔리는 차 중에 하나가 이 벨로스터가 팔리고 있더라 실제로. 스포츠카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차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거야. 미국에서 스포츠카로 분류가 되는 거야. 약간 분류가 그쪽으로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애들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약간 벨로스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는 매니아 중에 약간 극매니아들 있어. 그런 막 튜닝 많이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샀다. 근데 실제로 차는 국내에서는 솔직히 완전 존망한 차다. 그렇죠. 완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지 않고 망한 차 중에 하나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유가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이 터보차가 안 나왔었거든. 그냥 NA만 나온 거야. 사람들이 디자인 좀 뭔가 색다른데? 근데 막상 탁 탔어. 근데 전혀 색다른 게 없는 거야. 그렇지. 그냥 차는 조그마지. 그렇지. 문짝은 운전석 문짝 하나 들어가지. 조수석 그냥 타지. 뭔가 불편하지.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성 느낌은 나게끔 해가지고 특이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차라리 그 불편한 게 있으면 달리기라도 빠르든가 운동 성능이라도 좋든가 뭔가 하나라도 갖춰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차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벨로스터 터보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매니아들만 몇 사람만 그거를 좀 사서 튜닝을 좀 하고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었던 거지. 지금 여기 내가 방금 뭐 보고 피식했냐면은 뚱 매니저님이 자료 조사를 해주셨는데 벨로스터 DCT 돼지, 벨로스터 매뉴얼 미션 빠른 돼지. 빠른 돼지. 돼지는 아니야. 왜냐면 중요한 건 이 배기량대 대비 이 무게가 사실 무거운 무게는 아니거든. 요새 그렇죠? 차들 보면은 1500kg, 1600kg가 기본이야. 네, 그렇죠. 근데 준중형 차들의 무게를 쟀을 때는 실제로 1300kg 대면은 상당히 가벼운 차거든. 1200kg 대까지 들어오면은 무지하게 차에다 신경을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바 이번에 벨로스터 신형에는 벨로스터 터보 신형에는 어마어마하게 하체에 많은 투자를 해서 매우 가벼운 걸 썼더라. 그렇게 맞아요.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상당히 궁금해서 그걸 타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아반떼 AD 스포츠 우리가 흔히 알아는 아방스. 아방스 대비해서 80kg나 가볍네요. 이건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근처에 와인딩 로드가 있거든. 근데 내가 구형 모델을 와인딩 로드에서 타봤던 기억이 있거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 로드 스포츠성에 상당히 맞는 차기 때문에 와인딩 로드에 가서 좀 타보고 싶다. 오케이, 저 오늘 멀미약 먹고 왔습니다. 잘했네요. 네. 아무튼 신형차는 타면서 가면서 얘기를 해보겠다. 네, 가보시죠. 렛츠고! 고! This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까마녀 김범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의 윤성루입니다. 아, 근데 목에다 이렇게 뭘 들고 있는 거야? 뭔데 그게? 아, 이게 휴대폰 차량용 충전기야. 버바팀이라는 브랜드 건데, 근데 일단 첫 번째 여기 QC 3.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 보여. 이게 그 퀄컴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충전기다 이거야. 그래서 충전 속도가 어마어마해. 그걸 꽂으면 그런데 삼성 핸드폰에 이 QC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애들만 해당이 되는 기술이야. 근데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해. 자, 여기 봐봐. 여기 얘네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12V 시가적 꼽는 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소켓이 있잖아. 그렇지. 보통 얘네를 꼽으면은 그 뚜껑이 안 닫히거나 좀 지저분하잖아. 쏙 들어가고 뚜껑이 딱 닫혀. 깨끗하게 보인다. 마지막 케이블이 요 끝에 이렇게 돼 있지. 이게 5,000회 이상 밴딩 테스트를 다 마치고 나온 케이블이야. 아, 그 꺾여가지고 그 뭐 부러지고 그렇지, 끊어지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2년 동안 무상 보증이 돼. 아, 케이블이. 바꿔준다. 좋네. 얼마나 시원하구나. 빠른데 속도가? 요 제품은 어디서 판다? 모트라인 몰? 아, 모트라인 몰에서도 파는데 이제 네이버 버바팀 충전기. 버바팀? 그러면 이제 QC 3.0 붙어 있는 충전기들을 팔아. 가격도 괜찮아. 소형이고 깔끔하고. 내가 그 댓글을 요새 좀 많이 보게 됐어. 모트라인 영상을 찍고 나서 댓글을 좀 보게 되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도대체 서킷을 왜 가냐? 서킷을 왜 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냐? 목적에 맞는 리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봉도에서 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문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포인트여서 서킷은 거기서 뭐 그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을 타기 위함은 아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관 디자인은 기존의 벨로스터 터보하고 앞에 프론트 그 다이아몬드형 메쉬 타입 그릴 있잖아. 그 그릴 느낌이라든 이런 거는 약간 비슷해. 느낌은 좀 아무튼 되게 공격적으로 쥐색깔 있잖아. 무광 회색, 무광 쥐색을 그걸 딱 느낌으로 나왔는데 오늘 타는 차도 그런 느낌으로 좀 해서 나온 것 같아. 나름 야심작인 거지. 근데 지금 차를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걸 딱 디자인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딱 믹스로 느낌을 봤을 때는 자세는 지금 약간 그 드라이버 중심, 운전자 중심의 느낌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다. 그리고 뭐 현대가 솔직히 좀 칭찬해줘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아. 이 디자인 느낌이 되게 스포츠카스러워. 진짜로 그 느낌을 가져온 느낌이. 여기도 보면은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음각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거 나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디자인은 상당히 스포츠한 감성을 가졌다. 대시보드도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질은 같을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투톤으로 쭉 이어지는. 근데 역시나 차량 가격이 있어서 그런지 재질은 그냥 2천만 원대에서 그 재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 그래. 근데 봐봐, 야, 스티어링 봐봐. 스티어링 느낌 이거 봐봐. 이거 무슨 느낌이야? 이거? 지난번 AMG 그런 느낌을 냈잖아. 지금 내려고 많이 흉내도 냈고.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래. 이게 면적이 좀 크니까 이런 거는 좀 봐줘. 그리고 이런 벨트도 지금 색깔 보면은 벨트 컬러 마음에 들어. 빨간색 컬러로 해서 뒷자리도 딱 레드로. 어쨌든 이 녀석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리뷰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적합한 차라고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해. 스포츠성이 상당히 강조된 차이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아우디스러운 느낌을 자꾸 내려고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기어봉이 이 모양 디자인도 내 거랑 똑같아. 그리고 내가 아우디도 진짜 까고 싶은 것 중에 내 차지면 진짜 까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도 똑같이 돼 있어. 이
기어 너무 시프트 이게 딱 내리는 거 있잖아. 이게 시프트 업이 BMW는 시프트 업을 할 때 이렇게 당겨. 근데 얘는 내리면 다운을 해. 가속 칠 때 사람 몸은 어떻게 되냐? 뒤로 제쳐져. 제쳐지지. 제쳐지는데 이렇게 해야 돼. 손이 순간적으로 가속을 탄다. 왁 쳤어. 왁 뒤로.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업을. 그럼 다운할 때 어떻게 돼? 다운할 때 사람 몸은 어떻게 돼? 앞으로 쏠려. 앞으로 쏠리지. 쏠리는데 이렇게 내려야 돼. 이게 뭐냐고. 그런 게 있네 생각해보니까. 무게중심하고 이거 너무 정말 바보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아우디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병신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그 레이스하는 애들 보면은 시퀀셜 기어가 업시프트 업 이렇게 돼 있어. 왁 빡빡빡 감속 땅땅땅 이해했어. 이게 돼야 되거든. 같이 내려가면서. 야 이거 봐봐. 이게 맞냐 막자가? 야 진짜 이씨. 근데 이건 또 좋아. 이건 업다운 또 제대로 해놨어. 이쪽이 업, 이쪽이 다운. 이거는 좀 공통으로 좀 해라 전 세계. 이걸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난 이건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이거. 특히나 지금 얘는 내 이 얘기 왜 하냐? 얘는 스포츠성이 강조됐고 펀카잖아. 서킷이나 달리기 차란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놨다는 거지. 자 어쨌든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뭐 익스테리어 느낌은 스포츠성이 상당히 강조가 됐다. 근데 뭐 이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가격 대비. 그리고 벨로스터 터보를 예전에 타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테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와인딩에서 한번 타보면서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주행 평가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가볼게. 네. 잠깐만 그 전에 트랙션 컨트롤이 또 잡을 수 있으니 좀 끄고 살짝 한번 타보겠다. 네. 자 이게 DCT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시프트 업. 이거 뭐 다운이 자 시프트 업은 DCT 미션인데 업은 상당히 빨라 지금. 바로바로 반응해. 야 업은 상당히 빠르네. 근데 다운이 뭔가 레브 매칭을 하는 느낌은 나는데 다운이 엄청 느리네. 이거 엄청 신경 많이 썼네 하체가. 그래? 진짜 짱짱한데? 잠깐만, 아반떼 스포츠랑 달라? 아반떼 스포츠랑은 좀 달라. 아반떼 스포츠도 멀티링크 타입으로 오면서 상당히 코너링이 좋은 느낌이 사실 많이 나거든? 근데 그 차를 타면은 좀 세단을 타는 스포츠성 느낌이 많이 나거든? 근데 얘는 너 예전에 한번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너가 그 컨트리맨 타면서 뭐 고카트 뭐 미니 타고 그 느낌이 나네. 얘는 펀카 느낌이 난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워낙 차가 작다 보니까 물론 플랫폼은 똑같기는 한데 베이스 내가 알기로는 휠 베이스도 같아. 아반떼랑 같은데 무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무게 때문에. 이게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원래 꽂혀. 근데 이제 그게 썸머 타이어다 보니까 대중성을 생각한 마이너스 옵션이 하나 있어. 그래서 옵션에서 마이너스 20만 원을 하면 넥센 4계절 타이어를 꼽는 옵션이 하나 있거든. 이 차는 그래서 넥센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한 개 그립이 높네. 타이어 영향이 아니라 차 자체의 한계 그립이 높다는 말. 차가 높아. 차가 이 녀석의 가진 능력 대비 차량 판매가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타이어를 꽂아줘야 된다고. 얘는 근데 이제 썸머 타이어인데 뭐 전륜이니까 뭐 비 오고 겨울철에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야 움직임은 뭐 이거 왜 미션이 뭐지? 다운은 별로야.
업은 매우 잘 붙어. 내가 원하는 만큼 탁탁탁탁탁 바로 올라가거든. 근데 레브 매칭을 해주는 듯한 지금도 매칭만 시키고 그 텀을 이것들이 이걸로 맞췄네. 뭐냐면 수입 DCT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들 DCT는 요만큼 레브 매칭을 당 쳐 이렇게 마치 우리 수동차 운전할 때 히렌토로 방 쳐주는 거 톡 치거든. 얘는 레브 매칭을 위로 RPM을 순간적으로 확 띄워놓고 변속을 탁 내리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간을 버는 거야. 높게 띄워놓고 변속이 내려가는 게 좀 늦으니까 웅 띄워놓고 탁 이렇게 맞추는 거야 지금. 리어 슬라이드가 되게 신기하네. 이게 리어 슬라이드가 나는데 승계 그립 상태에서 코너링을 이렇게 코너를 딱 타고 갈 때 리어 슬라이드든 프론트 언더스티어든 한쪽의 무게 배분이 뭔가가 좀 치우쳐져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리어 슬라이드성이 나거나 프론트로 언더스티어가 나는데 얘는 지금 느낌이 뭐냐면 리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언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지금. 물론 되게 저속이야 지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한계 그립이 상당히 높다. 차의 한계가 높아. 근데 타이어가 워낙 안 좋은 타이어다 보니 밸런스는 어쨌든 간에 거짓말은 안 해. 차의 움직임의 밸런스는 슬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나. 그래서 네가 이게 지금 오반가 지금 너도 좀 헷갈리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야. 그 느낌 중에서 그 느낌들도 좋은 느낌이 있고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 느낌 있지. 이거는 되게 좋은 느낌인 거지. 좋은 느낌이야. 근데 이런 차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밸런스를 생각보다 좀 신경을 써서 만든 차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차가 밸런스가 좋아야 나타나는 거고. 좋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 너무 재밌다. 야 진짜 재밌다. 재밌어. 야 다운힐 치니까 더 재밌네 차가. 아까 업할 때는 재미없었는데. 나는 더 무서워. 재밌지? 이 차가 솔직히 왜 그래? 차가 힘은 없어. 차 터보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저속에 초반에 잠깐 이렇게 딱 쏴줬을 때 그 힘은 잠깐 느껴지는데 막 대단한 토크가 있거나 막 쥐어짜거나 막 이런 느낌이 없어. 형 그러면 전에 지금 터빈이 바뀌었단 말이야. 터빈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촉이 오는 거 좀 없어? 스프롭이 좀 빠르다? 그래? 그러니까 가속 딱 쳤을 때 약간의 그 잠깐 굼뜨는 현상들이 좀 터보렉? 터보렉 굼뜨는 현상이 생기는데 얘가 좋은 게 그 현상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NA차처럼 터보렉이 없이 약간 그런 스프롭이 빠른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버부스트라 그러거든? 약간 중간에 확 띄워주는 막 이런 건데 그런 느낌을 좀 주네. 터보차가. 형 알고 얘기한 거야? 실제로 이 차 오버부스트 기능이 있어. 그래? 몰라,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어쨌든 힘은 없었는데 저속에서 지금 다운힐로 내려오니까 와 진가를 발휘하네. 이거 움직임 죽이네 이거 진짜. 나도 좀 재밌었어. 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재밌어. 날아가는 게 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 86이라는 차가 있거든. 알지. 토요타 86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 녀석이 서킷 가져가면은 되게 빨라 차가. 86이. 86이라는 차가 빠른데 실제로 막상 운전을 하면 코너를 탈 때는 재미가 있거든. 근데 직발이 진짜. 직발 딱 나오면은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고 이러고 가. 언제 가냐 차. 너무 안 나가거든. 근데 지금 이 녀석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 진짜 완전 펑크한데, 완전 제대로 펑크한데 지금. 핸들 느낌은 어때 형? 스티어링 느낌은 아까 전에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코너링을 딱 도는데 스티어링이 딱 무거워지더라고. 지금도 사실 좀 약간 묵직한 편이긴 해. 프론트 바퀴에 코너링을 타면서 프론트 그립이 차에 전달이 될 때 핸들은 무거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립이 생겨야지만 핸들이 무거워진다고. 그리고 그립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스티어링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 근데 이 녀석은 아까 전에 뭐 저속이긴 했지만 프론트 그립이 생기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프론트 그립이 느껴지는 게 좀 좋았었어. 혹시 원인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 형? 프론트 쪽이나 리어 쪽에 들어가 있는 뭐 너클,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클 것 같아. 어쨌든 달리기 차는 가벼워야 되거든. 차가 가벼워야 되는데 그런 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가볍게끔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거 봐. 아니 이게 퍼포먼스 게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와인딩을 얼마나 빡시게 탔는지 한번 보세요. 뭐야 이게? G값이네? 네, G값이 저희가 방금 운전하면서 찍힌 G값이 여기 지금 남아 있는데 1G를 넘어간 거지. 이거는 1G 안에서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지. 그렇지. 뭐 당연히 1G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최소 몇 G까지 써놔야 되는 줄 알아? 몇 G? 5G. 아이. 필요해. 왠 줄 알아? 왜? 브레이킹 할 때 G값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최소 4G 정도까지는 써놔야지. 최소 4G, 5G까지는 적어놨어야지 앞으로 얼마큼 쏟아졌는지가 나올 수 있는데 1G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히 뚫고 나가지. 괜히 이거 가지고 뭐 좀 애매한데? 이거는 개선해주세요. 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네, 잘못됐답니다. 네. 일단은 솔직히 벨로스터 제가 1세대를 터보차도 타봤고 일반 그 NA 버전도 둘 다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스포츠성의 디자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 서킷이나 와인딩에서도 그렇게 뭐 대단한 성능을 발휘했던 것도 아니고, 터보차는 밖에 사람들이 이제 튜닝을 많이 했지. 터보차로 이제 나와가지고 뭐 TGDI다 막 이래가지고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노말 상태로 이렇게 차가 좋아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 난.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움직임과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 그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이 된 거는 인정해주자. 확실히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자. 그 벨로스터 이제 N이 좀 이제 난 좀 사실 기대가 좀 되기는 해. 근데 전륜 구동으로 나온다더라. 전륜이지. 난 그게 너무 짜증난다. 골프가 GTI가 있고 사륜 모델도 있어. 알지? 알지. 벨로스터 N이었으면 사륜 모델이 나왔어요. 사륜 모델이 나와서 그걸 막 후륜으로도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런 차종이 하나 나왔었어야 되는 거지. 현대가 H-트랙이라는 사륜 모델을 적극 이제 세단에 도입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 한 다음 세대 정도 되면은 다음 세대의 벨로스터 N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 잠깐만, 방지턱 이거 자, 느낌이 어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범프는 하드하고 리범프는 소프트하게 세팅을 잡은 거지. 이거는 세팅을 잘했다고 보여지나요? 아주 잘 만들었다. 세팅을 정말 잘 해놨다. 쇼고쇼바 세팅을. 근데 물론 뭐 이걸 가지고 서킷을 제대로 타려고 하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더 단단한 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 노멀 상태로도 충분히 그 펀드라이빙을 하고 서킷을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대로 타도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서킷에서 한번 훑어보자. 자, 하나 둘 셋. 햄토리입니다. 김범훈이었습니다. 존나 힘들어. 자, 안녕하세요. 모터라인 까만형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치 감독님이 나오셨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감독님. 아, 자주 뵀잖아요, 저희. 아, 손이 왜 이렇게 고와요? 좀 굽나요? 네, 아유, 인제 서킷은 경험 없으시죠? 촬영만 아, 옆에 타보신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도 될까요? 그냥 뭐 즐기는 거죠. 아, 자, 배랩을 끊기 이전에 차량 전체적인 느낌부터 좀 볼게요. 아, 근데 지금 한 코너 딱 돌았는데 기존에 타왔던 전륜차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이것도 그 전자제어가 완전히 꺼지진 않네요. 지금 브레이크를 제가 밟은 게 아닌데 감독님 막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 느끼시죠? 이 제가 밟은 게 아니라 차 자체가 언더스티어가 난다라고 인지를 하니까 브레이크가 더 반대쪽 바퀴에서 잡아주네요. 자, 기존에 우리가 전륜차를 탔을 때 풀가속을 했을 때 그 언더스테어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밸런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와, 이거 기아가 좀 내려가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때려도 안 내려가. 아무리 쳐도 안 내려가요. 이제 내려가네. 이제 내려갔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완전히 줄어야지만 시프트 다운이 되네요. 자, 추월 나갈게요. 미안해요. 자, 직선 가속. 일단은 감독님 체중 몇 킬로 나가시죠? 저 한 73? 네, 지금 제가 거의 100km 가까이 나는데 173을 밟은 상태에서 현재 직선 스피드 180, 184, 184, 186, 188 정도까지 갔어요. 야, 속도감이 죽이네요. 출력이 근데 많이 아쉽네요. 출력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이제 차는 기본적으로 막대기를 받고 이제 배랩. 네, 그리고 제가 베스트랩을 이제 감독님 내리고 저 혼자 배랩을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치 감독님이 내리고 저 혼자. 제가 살이 현역 때는 제가 현역 때 실제로 한 77kg 정도 나갔었어요. 키가 183인데 지금은 제가 0.1톤입니다. 0.1톤. 창피하지만. 자, 그래도 이 0.1톤인 상태로 작년에 시리즈 챔피언을 했었죠. 네, 개인 베스트랩도 가지고 있고요. 제네시스 쿠페. 자, 어쨌든 벨로스터 터보를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베스트랩도 같이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뭐 달려보죠 뭐. 움직임이 벨로스터 N이 상당히 기대가 되게끔 해주는 차네요. 아, 그리고 지금 리어 쪽이 내리막길 풀브레이킹을 하게 되면은 리어가 살짝 이렇게 들려서 피스텔 현상이 좀 일어나네요. 네, 일어나요. 이 부분은 실제로 운전하시는 오너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하면서 스티어링이 프론트가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네, 이 부분은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 서킷을 타시려는 분들에게는 꼭 수동으로 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시합차도 튜닝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해놨는데 특별히 튜닝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슈겁슈가 그냥 차 나오는 상태 그대로 서킷을 타셔도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다. 완전 제대로 된 차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타이어가 좋아서 빠르게 들어가면은
차체 자세 제어장치가 계속 개입을 하면서 저는 악셀을 풀로 밟고 있는데 차가 못 가게끔 계속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제 생각에는 타이어 옵션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사치예요, 사치.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타이어로 타셔도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가 그만큼 받아줘요. 솔직히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 밸런스가 그 좋다는 그 도요타 86 차량 그 느낌이 살짝 나요. 네, 전륜차인데도 그 코너링에서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이 살짝 나네요. 자, 이거 자세 제어 장치를 지금 운전은 이 자세 제어 장치를 어떻게든 개입만 안 하게끔 차를 슬라이드를 안 나게 타는 게 지금 가장 빠른 기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자, 잡히지 마. 자세 제어 잡히지 마. 업하고 밸런스, 시프트 업하고 밸런스는 정말 좋습니다. 자, 제동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브레이크는 차를 사시려는 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레이크는 꼭 하세요. 옵션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아주 좋습니다. 순정치고도 담력도 일정하고 뭐 스펀지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기록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기록 내기가 오히려 힘드네요. 상당히 힘들어요. 속도 줄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 확 떨어지네.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밀고 나가게 해요. 차가 못 밀고 나가게 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현대 관계자분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꼭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껐을 때 완전히 다 꺼지게 해주세요. 제발. 정말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진짜. 자,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진입할 때 넣는 밸런스와 탈출하려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진입 때는 내가 원하는 각도를 그 코너를 들어가는 진입 각도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요. 아주 날카롭게 여기서도 이렇게 싹 들어가주는 이 느낌 좋고, 밸런스와 브레이크, 그 다음에 탈출, 코너 탈출, 그 부분이 가장 좋고요. 특히나 이런 펀 드라이빙을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단점은 시프트 다운이 안 돼요. 네, 내려가야 되는 타임이 있으면 DCT 모드인데 안 돼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지금 DCT 기아 내려가줘야 되는데 내려가는 타임에서 안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짜증, 제일 1번으로 짜증나는 거,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좀, 이거 충분히 현대에서 이거 로직으로 해가지고 끌 수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 이거 개입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타이어 옵션은 너무 사치고요. 그 다음에 직선 가속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빠르진 않아요. 출력은 좀 답답하다. 네.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진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운전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사고를 막아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뻥카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끌 텐데, 이거를 차라리 옵션으로, 로직으로, 네? 뭔가를 뭐 동의서를 바꿔서라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거 너무 짜증나네요, 진짜.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재밌어요. 네. 차는 재밌습니다. 네, 차는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오히려 수동이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미니 최신형이죠. 3세대 차량인데요. 자, 벨로스터하고 리뷰는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기록 관련해 가지고만 한번 찍어보고 느낌이 어떻다라는 것만 제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에서 지금 약간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빠른다는 느낌이 나네요. 60km를 달리는데도. 시트 포지션은 벨로스터 차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사운드가 변속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벨로스터 타다 이걸 타니까 바로 느껴지네요. 자, 변속이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빠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대차 맞나라고 했는데 느낌이 현대가 발전했으면 BM도 발전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자, 다운이 빠르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기아를 딱 내렸을 때 바로바로 먹네요. 자, 160, 175, 180 직선 스피드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가 휠베이스가 너무 짧아가지고 스티어링 조작이 조금만 제가 해도 차에 막 움직이게 너무 막 급변하게 막 움직이게 됩니다. 차량이.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만들 때 각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차가 너무나 빠르게 좀 급변하는 느낌. 자, 탈출이 벨로스터가 매우 안정적이에요. 벨로스터는 이 차량은 탈출이 조금 힘들어요. 많이 언더스티어 현상이 좀 나거든요. 안 좋아요. 밸런스 안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진입각을 만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가 앞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프론트에 하중을 열어도 들어오지가 않네요. 자, 하지만 미니 차량에서는 미션 하나만큼은 벨로스터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 그리고 서킷이나 특히나 이런 한계 그립 주행에서는 역시나 코너링 상황에서는 밸런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대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치 감독님. 일단은 서킷으로 왔고, 과연 이 아반떼 차량과 지금 현재 나온 벨로스 터보, 샤시 플랫폼도 비슷하게 쓰고 엔진도 둘이 비슷하게 쓰는 형태인데, 과연 이 벨로스터는 얼마나 빠른 기록이 나올까, 두 대의 기록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록을 쟀는데 TCT인 상태로 아반떼 차량과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반떼 스포츠 수동. 네. 수동하고. 네.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반떼보다는 훨씬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오버부스트 기능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기능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이 치고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 그 힘에서가 일단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밸런스 차이예요. 제가 벨로스터를 타면서 오늘 너무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언더스티어 현상이라는 게 전륜차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미니 쿠퍼하고 이 녀석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미니 쿠퍼는 순간적인 가속력, 그 다음에 빠른 변속, 그리고 빠른 시프트 다운이 매우 빨라서 체감상으로 tas을 때는 미니가 더 빠르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록은 왜 2초가 떨어졌느냐? 딱 하나, 밸런스.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상당히 짧아요. 휠베이스가 짧아서 초반에 그 코너링을 진입을 할 때 이게 썩 넣었을 때 뒤에가 이렇게 싹 흐르려는 성질이 생겨요. 근데 흐른 다음의 문제가 흐르고 엔진이 앞에 너무나 하중이 많이 걸려서 흐르고 나서 언더로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도가 밸런스 핸들 잡기가 되게 바빴어요. 미니는. 일단은 그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는 느낌이 되게 사실 좋았었어요. 업은 진짜 빨라요. 업은 서킷에서도 확인이 된 게 웬만한 수입 DCT만큼 빠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운은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 그 레브 매칭 현상이 이게 지금 되더라고요. 일반 도로에서 레브 매칭이 잘 되고 서킷에서는 RPM 영역대가 속도가 완전히 떨어져야지 RPM을 완전히 내려줘야지만 기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RPM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내리려고 별 난리를 쳐도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답답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났었어요, 솔직히. 전륜차는 대부분이 그 쏟아지는 진입대, 그 코너 진입대 언더스티어, 그 다음에 탈출했을 때 핸들 감았을 때 탈출하면서 밖으로 밀리는 현상의 언더스티어, 그 현상이 있었는데 마치 그 미션 안에 토크 벡터링이나 LSD나 뭔가 들어간 것처럼 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 그러니까 그 스티어링을 감고 악셀을 풀로 치는데 분명히 나가야 되거든요, 밖으로. 안 나가고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그 골프나 다른 전륜차들이 가지지 못한 특성을 지금 이 녀석이 그걸 좀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 탈출할 때, 특히 코너 탈출할 때. 그리고 진입 때도 진입각을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되게 경쾌하게 잘 따라오고, 특히나 쇼겁쇼바의 세팅이 기존의 국산차에서 탔던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수입차들에서 탔었던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만의 특별한 좀 그런 느낌? 물론 지금 장점을 제가 좀 부각을 시켜서 지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단점도 많아요. 사실 뭐 일본 코너 풀 브레이킹 칠 때, 그다음에 저쪽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킹을 칠 때 스티어링이 브레이킹 하면서 제가 핸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이게 생긴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프론트가 노즈가 풀 브레이킹 치면서 내리막길이니까 완전히 이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뒷바퀴가 차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뒷그립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뒤에서 둥둥 떠다니는 현상, 그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서 이걸 잡은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일반 도로에서도 최고속 상태에서 이런 풀 브레이킹을 하면은 조금은 일반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펀카 위주로 밖에서도 재밌게 타고, 그 다음에 서킷에도 갖고 와서 재밌게도 타고, 그리고 특별히 튜닝을 하지 않아도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저렴한 금액대의 펑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경제적으로 좀 젊은 친구들이 아직은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태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 거쳐가도 괜찮은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킷 입문용으로는 네, 베스트. 아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벨로스터 N이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벨로스터 N이 나오면 저는 이제 우리 모트에서도 리뷰를 하겠죠. 타보고 나서 저도 한 대 살까 지금 고민이 될 정도로 이 차가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이 차를 사진 않지만 벨로스터 N이 많이 기대가 돼서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감독님 다음에 저랑 리뷰. 아 해야죠 이제. 네, 제가 좀 더 카밍순 끝나면은 또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토시 감독님이 저랑 촬영해 준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Mochline, the more the faster.